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점수 시즌2 정부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오르면서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했죠.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코스피가 3,100선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퀴로나주의 허가 여부가 2시에 발표됩니다. 여러분 서울경제TV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결과 여부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 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죠.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있을 이제 이슈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전해주셨는데 이제 셀트리온의 이슈가 하나가 있죠. 레퀴로나주 항체 치료제 발표가 이제 2시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람들의 이목이 일단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상승 방향으로 확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를 이제 좋게 얘기를 하겠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그 발표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급등할 거다라는 생각은 절반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벌써 이미 그렇게 될 걸로 예상들을 하면서 주가가 그동안 잘 올라왔기 때문에 임상결과 발표 이후에 뭐 허가 얘기 이후에 더 큰 당근을 내놓아야 됩니다. 더 큰 당근을 내놓지 않으면 기대감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빠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2시에 나와서 주가가 셀트리온이 좋은 이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다라 그래서 그게 비정상은 아니다라는 거 늘 그랬다는 거 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발표되기 전 기대감의 주가는 한 달 전, 2달 전 혹은 6개월 전, 1년 전에 급등을 하는 거고요. 막상 발표가 되면 주가는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호재 뉴스가 나오고 갈 수도 있어요. 세력들이 그걸로 더 큰 당근을 뒤에다 숨겨놨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다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신고가를 갔는데 시장이 수상해요. 이거 이상합니다.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수상한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으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아주 급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급등은커녕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 금요일인 것도 있지만 자, 어제 나스닥 시장 신고가죠. 사상 최대 신고가를 다시 갔고 다우존스도 적잖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박스권 고점에 부딪히는 모양이지만 유럽도 적잖지 않게 올라왔고요. 뭐 독일 시장이라든지 대부분 다 저항권까지 다 붙여놨어요. 어쨌든 간에 양봉의 모양으로 기분 좋게 올라왔으면 돌파는 모르겠어요. 돌파는 아직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서부터 빠질지 다음 주부터 빠질지는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 시장도 1% 이상 올라왔고 나스닥 시장도 신고가로 갔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는 맞춰주면서 코스피 시장도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매너도 없죠. 그렇죠? 이 정도는 들어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그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IT라든지 뭐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 아니면 건설주 뭐 3%에서 4%씩 한 번씩 급등씩 한 번씩 해주고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들도 어제 종가 부분에서는 잘 갔습니다. 주성엔진은 어디 막판에 막 튀고, 뭐 파트론도 튀고, 막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막 튀고, 막 종목들이 막 튀었는데 미국 시장 저렇게 움직이고 다우존스 한번 움직여줬으면 오늘 정도 한 번 더 튀어주면서 좀 기분 좋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지금 영화테크도 빠지고 LNL도 빠지고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음봉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고요. 별로 느낌이 그렇게 굉장히 시장이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뭔가 수상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유럽 시장이 저 정도 움직였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위로 지금 당연히 돌파 패턴이 나오거나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올라간 부분들을 못 믿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였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타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대응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전고점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못 움직였던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뭐 선익시스템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원익큐브라든지 몇몇 종목들은 가는 애들은 가기는 합니다만 낙폭과대 순환매 느낌으로 움직여요. 원래 이게 신고가로 가게 되면 종목들이 막 폭등하는 놈, 그다음에 따라가는 놈 하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종목들이 좀 억지로 조금 반등을 주는 느낌이 좀 강해서 오늘은 그냥 짧은 매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중을 항상 줄여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매매 구간으로 대응은 가능하지만 짧은 매매 내지는 비중을 줄여서 해야 되고 어제 지수가 3080이 이탈이 돼가지고 현금화 비중도 어제도 또 얘기했지만 그 현금화 비중으로 또 들어갈 때에서도 항상 손절을 염두하면서 짧은 매매로 단타입니다. 단기보다 더 짧은 단타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상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미국 시장이 빠지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의 매매 전략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내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설 명절 전인 언제든 간에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갑자기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매매했던 단타 전략도 다 접어버리세요. 다 현금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지는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은 단타는 무슨 놈의 단타냐라는 느낌으로 단타를 접고 종목들은 그때에서는 이제 손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 시장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눈치 보고 또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전히 매매로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매는 유효한데 비중을 좀 줄여서 매매를 하시고 미국 시장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그때에서는 현금화로 확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매매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슈와 함께 미국 시장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오늘 우리 시장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전략 세워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세아베스틸이 가장 효자 종목이었죠. 8%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톱텍이 3.8%의 수익률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코스모화학도 소폭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79.7%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KH바텍이 올라와 있네요. 바닥 패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 매매 전략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요. 그동안 급등 나왔던 종목들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못 갔던 애들이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던, 안 올라갔었던. 그래서 HB 테크놀로지도 빠졌다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 따라오고, AP시스템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하나마트리얼즈도 이제 올라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다음 순서로 올라오게 되면 KH바텍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시장에서 KH바텍이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을 잘 듣고 공략을 해보면 어제 톱텍처럼 엊그저께 톱텍도 3.8%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3% 수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의 단타 정도는 나오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만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있었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금요일마다 갖는 시간이죠.
그리고 급등명 중에 있었던 최근이면 이제 12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 이전에서는 제약주를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제약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IT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2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었던 CJ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는 제가 매수 가격 8만 원으로 밑으로 많이 내렸던 이유는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시장 빠지길래 조금 더 빠지게 되면 그때서 이제 싸게 혹은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게 만들려고,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는 그런 시장 때문에 조금 가격을 밑으로 내렸었는데 당연히 안 들어왔죠. 8만 원 내리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는 안 냈겠지만 다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우리 이제 설날 명절 때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8만 원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내려오면 제가 다시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테니까 지금은 공략하지 마시고 잘 관심 종목으로만 잘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서 이거 CJ는 11월 달에서 수익률이 60%인가 가까이 한번 찍었던 종목입니다. 60%가 45%네요. 45% 정도를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 다시 밀리면 다시 재추천하겠다. 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월요일 날 그래서 매수 가격은 미도달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늘 2월 2일 날에 화요일 날 후성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12,200원인가 2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여전히 최근에 이제 매수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화요일 날이죠. 다음 이게 원래 갖고 가더라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종목들은. 그래서 유통기간, 매매 유통기간 제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요일 기준으로 추천한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 그러니까 밑에서 8,500원에서 혹은 작년 4월달, 3월달에 싸게 산 사람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도 돼요. 뭐 5,000원대, 4,000원대, 4,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여기 산 사람들은 어차피 어느 비중을 팔았을 거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유해도 되지만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산 사람들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움직임이 없으면 손절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져가다가 명절 때 한번 빠지면 얘도 다시 만 원대로 밀려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한다라 그러면 유통기간 일주일, 그래서 화요일 날 추천했으니까 화요일까지 안 움직이면 손절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폭등이 안 나온다는 건 이건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지금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위로 강하게 올라가려는 느낌보다는 빠지려고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시장이 지금 수상하기 때문에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후성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2천만 원 샀어요. 2천만 원 샀으면 나머지 여러분 현금이 한 200억 정도가 있다. 그럼 무슨 걱정입니까? 2천만 원 샀는데 200억이 있다. 혹은 2천만 원 샀는데 2억이 현금이 있다. 그런 사람들 걱정 없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사세요. 11,000원에 사고, 10,000원에 사고, 9,000원에 사고, 8,000원에 사고,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까지 밀릴 때마다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금력이 있질 않습니다. 아마 최근에 산 사람들은 그게 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어제 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톱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요거는 다행히도 수익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13,20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750원인가 올라갔을 때가 3.8%, 그러니까 3% 이상 수익 났으니까 일단은 수익이 지금은 짧은 단기 매매 대응이니까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처리하시면 되고, 뭐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뭐 재접근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아까우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절반을 팔고 절반을 보유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설 명절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얘도 난 버텨야지. 안 됩니다. 버텨봤자 어차피 빠져요. 미국 시장 빠지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도 절반은 팔고 절반은 가져가는 건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점으로 계속 날아가면 얘도 15,000원, 17,000원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주겠지만 미국 시장이 빠지면 얘도 당연히 10,000원 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시장 빠진데 보유해야지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절반에 대한 욕심은 가져가도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미국 시장 빠질 때에서 톱텍 전문가님 이거 지금 수익 났다가 손실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봤자
손절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잘 대응을 하자. 미국 시장 빠지면 바로 나머지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모 화학인데, 코스모 화학. 자, 코스모 화학. 오늘 아침까지는 그래도 650원까지 올라가서 0.4% 정도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수상하거든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장도 밀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수상해요. 어제도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해서 혹시나 나스닥이 오는 신고점을 돌파를 해서 좀 조금 요만큼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벌써 저는 시장 보고 왔죠. 시장 보고 왔는데 역시 약하다라는 거 느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수상하다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수상하다라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시장을 크게 올리려고? 제가 볼 때에서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을 한번 놀래키기 위해서 시장을 한번 쿵 하고 빼기 위해서 개인들을 물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지만 어쨌든 시장이 수상합니다. 수상하니까 코스모학은 그냥 여기서 일단은 손절 처리를 단기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종목은 좋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다시 살아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수상해서 아마 더 밀릴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2차 전지 죄다 약해요. 지금 전기차도 약하고 굳이 들고 있어봤자 손실만 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손절 처리. 이거 조금 빠른 손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후성도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래서 그래요. 아까 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유하자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손절 처리해버리세요. 지금 종목들 싹 다 지금 시장이 벌써요. 시장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신고가 가고 유럽 시장 어제 1% 가고 다우존스도 1% 넘게 갔어요. 넘게 갔는데 지금 왜 이러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진짜로 가려는 게 아니고 들어주고 패겠다라는 거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주고 팬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여기 1층에서 떨어뜨리면 안 아프죠. 10층에서 떨어뜨리면 아프죠. 그러니까 들어놓고 떨어뜨리면 더 아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돌파한 게 아니라서 지금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유해볼까, 버텨볼까 그러는데 얘네들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유럽 시장이 만약에 설 명절 전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적당히 떨어지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각도가 세거나 전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물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직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수상하잖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모를 대비로 만약에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손절 처리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항상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리스크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자 지금 시장 괜찮습니다. 뭐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가져가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를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에서까지 절대 시장 빠질 일 없습니다. 그냥 버티세요. 가져갑니다. 신고가 계속 갑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슬쩍 이제 슬슬 흔들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 올라갔는데 이상하잖아요. 현금화 정도를 어느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모화까지. 그래서 후성, 코스모화 수익 없는 것들 손실이 작잖아요. 자르세요. 잘라버리고 5% 내서 자르면 어차피 시장 흔들리게 되면 종목 10%, 15%,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게 손실이 작게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수익인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남들 30% 깨질 때 5%밖에 안 깨졌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지금 현금화 전략이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거. 어쨌든 시장이 흔들리면서 가는 것도 가요, 지금. 뭐 광전자 가고. 하여튼간 지금 좀 시장이 좀 수상하기는 해요. 현대위아는 4.5% 빠지고 선익 시스템은 또 6% 가고. 그러니까 가는 것도 가는데. 가는 것도 가는데 현대위아는 또 빠지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주말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손실이 작을 때 정리하자. 요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서 이제 급등명 중에 썼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들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약한 것들도 몇 개 있지만 강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것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간 것들 신규 매수가 아니고 현금화 전략이겠죠. 당연히. 자, TK케미칼부터 봅니다. 자, TK케미칼 요거 2,560원에 추천해 드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막 고점 수익이 37.1%였는데 지금도 팔면 한 20%에서 팔 수 있을 겁니다.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요때에서 공략해 드렸던 종목 여전히 수익 권역이 있죠. 수익 권역이 여전히 있으니까 23% 정도 수익이네. 지금도 37%까지 올라왔었는데 고점에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덕산네오록스 오늘도 장중 신고가고 거의 신고가권이죠.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수상하니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챙기세요. 조금 남겨가는 건 괜찮습니다. 조금 정말 조금 남겨가는 건 만약에 얘가 다시 32,000원 내려가도 괜찮을 정도의 물량 그런 건 괜찮은데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증을 많이 팔아야 돼요. 얘도 33,600원에 12월 24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25%나 수익을 내줬어요. 오늘 아침까지 수익 많이 내줬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애들은 또 잘 났어요. 최근에. 어쨌든 덕산네오록스 수익 잘 챙기시고요. 자, 1월 5일 날에 말씀드렸던 아마 이게 1월 달에 드렸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클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익률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67.8% 1월 달 장에. 참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라고 얘기를 생각했던 건 아닌데 되게 잘 갔어요. 엄청 잘 갔는데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67% 수익 난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팔면 14,900원 거니까 대략 지금 팔면은 한 56%, 55%. 이것도 작은 수익 아니죠? 그러니까 50% 수익 났을 때 지금이라도 좀 챙기는 게 낫습니다. 아까 보니까 노란톡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있는데 아침에 팔았으면 아마 지금 기분 되게 좋을 거예요. 고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수상합니다. 수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팔아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일부 조금 가져가는 건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대로 갖고 있거나 혹은 어디서 좋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24,000원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24,000원에 산 사람들이 혹시나 있다면 없겠죠. 설마. 24,000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낫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50%라도 챙기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월 7일 날에 HB테크놀로지 참 좋은 종목인데 정말 팔기 정말 아까운 종목인데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수급도 굉장히 좋고 팔기 너무 아까운데 시장이 조금 수상하니까 이것도 비중을 많이 좀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서 요거는 11.4% 정도 수익 나는 종목이고 아마 AP 시스템하고 HB 테크놀로지는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했던 종목일 거예요. 아마 1월 달에 각각 한 4번씩 추천했을걸요. 지금 벌써 2월 5일 그러니까 2월 달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월 달 중에 AP 시스템하고 토탈 합쳐서 한 7, 8번은 아마 추천을 했을 것 같은데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라 아마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흔들리는 장에서 다른 거 물렸었어도 AP 시스템하고 HB 테크놀로지 물리신 분들은 걱정이 없죠.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자리들이 다 여기예요. 여기. 바닥에서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다 수익 권역에 다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OLED 장비주,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쉽게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요걸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지금처럼 시장이 잠깐 흔들릴 때에서 안전한 종목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래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으로 다시 내려오면 다시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수상해요. 수상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어제는 들어주지만 오늘 쟤도 또 오늘 잘하면 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1월 8일 날에 비아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날에 들었던 비아트론 얘도 뭐 폴더블폰 관련주도 OLED 장비주 이쪽인데 얘는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 그래서 올해 내에 신고가. 뭐 올해 해봤자 2개월밖에 안 되지만 올해 그리고 작년 그쵸? 작년 기준으로 해도 신고가. 뭐 쫙 고점에서부터는 신고가는 아니에요. 바닥에서 돌아가는 건데
역시 바닥했다 보니까 얘도 수익이 나죠. 신고가로 했으니까 이걸로 갖고 있는 사람 지금도 손실로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얘는 좀 전략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혹시나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오늘도 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욕심난 사람들은 12,000원이 깨지면 그때 정리하시고 욕심이 나는 사람들은 안 깨지면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욕심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것도 수익이 적지 않아요. 이것도 1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챙겨가면서 그리고 3% 이상 수익 나면 챙겨가라 했으니까 그래서 챙겨가시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35.3%. 대단하죠. 1월 12일 날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믿었던 종목인데 잘 갔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아리까리하니까 그렇죠? 애매모호하니까 지금 패턴 자체가 이제 양음양 패턴으로 바뀌는데 수급이 최근에 좋았어요. 수급이 최근에 좋았고 세급이 최근에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챙겨줬다가 나머지 절반 비중은 10,000원이 깨지면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상당히 강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는 안 깨질 텐데 10,000원이 깨지면은 나머지들도 많이 챙겨주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35.3% 정도의 수익을 준 거는 어쨌든 땡큐다라는 느낌으로 잘 파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월 14일 날이 되었던 파트론. 얘도 장중 거의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권역이에요. 근데 수익이 크진 않아요. 8.2%. 이거는 그냥 챙기세요. 이거는 전량 다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량 다 챙겨도 뭐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KH바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17,500원. 시장이 지금 수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격을 이제 높이 쳐주지를 않았는데 또 가는 건 또 간단 말이에요. 지금 광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LED 관련주거든요. 물론 이제 OLED랑 LED랑 약간 이제 요즘엔 같이 안 가요. LED 관련주 가고 그다음에 삼진 L&D 이제 2차 전지 또 가는 애들은 또 가요. 패턴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아까 KH바텍 패턴이거든요. 삼진 L&D. 이거 시장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톱텍도 어제에 이어서 죽지를 않고 이런 걸 봐서는 한번 KH바텍도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17,700원 현재가 정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략을 해보시고 전제 조건은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얘도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만 매매 대응이 가능한 거고 요거는 손절 라인 잡으면 이 저점 라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모양 패턴들에서 움직였던 게 어제 그저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렇게 빠져 있다가 들어줬죠. 쭉 빠져 있다가 이제 순환매 내지는 이제 키 맞추기인데 이게 들어주듯이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하나 머티리얼즈도 비슷하게 하나 머티리얼즈 얘도 쪽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주죠. 쪽 빠졌다가 들어주고 있고 그다가 좀 전에 아까 광전자도 이렇게 빠져 있다가 들어주고 이렇게 빠져주다가 들어주고 좀 전에 봤었던 요거하고 제일 비슷한 삼진 L&D 이렇게 삼진 L&D처럼 이렇게 쭉 빠져 있다 해서 지금은 원래는 미국 시장이 신고가로 나오게 되면 신고가 패턴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신고가 패턴에서는 뭐가 있냐면 성공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돌파가 되면 이런 패턴들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얘네들이 안 움직여요. 신고가 패턴이 잘 안 움직이고 물론 움직이는 게 있긴 있습니다. 네이버라고. 근데 얘도 별로 힘이 없네요. 어쨌든 신고가 패턴들이 오늘 힘을 못 써요. 지금 움직이는 건 하나 머티리얼즈라든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광전자라든지 삼진 L&D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쭉 빠졌다가 들어주는 그래서 KH바텍도 얘도 폴더블폰 관련 쪽인데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의 있는 패턴들이 여기서 이 정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종목이 이렇게 순환매가 들어주면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톱텍 드렸었죠. 그래서 3.8% 수익 나온 것처럼 이런 패턴에서 단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비중은 줄여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꼬꾸라지거나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손절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작게 실으시고 KH바텍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4천억이가 되는 그래도 우량주예요. 그래도 4천억이나 되는 코스닥의 대형주 섹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2차 전지보다는 오늘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재료, 그다음에 OLED, LED 이쪽에 조금 더 느낌이 좋으니까 KH바텍 정도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17,7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명 중 종목들과 함께 이번 주 표적 종목 AS도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인 KH바텍은 매수가 17,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내가 지금 하도 오래돼갖고 76,300원인가. 아, 7만 원. 76,300원이고 비중은요? 20%요. 20%. 자, 일단은 항공우주,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줬고 수급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종목이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좋아요. 시장이 흔들려도 알아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항에 걸리면 다시 밀릴 거예요. 근데 밀리는 게 앞으로 계속 빠지기 위해서 밀리는 게 아니고 더 도약하기 위해서 밀리는 건데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3만 원 쪽으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네, 그때 25,000원대에 사야 되는데 안 샀어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딱 좋아요. 거기로 내려오면 다시 사시면 되고 네. 이거 어차피 7만 원대 물렸으면 거의 한 3년 정도 이상 갖고 계신 거죠? 네, 한 4년. 4년 정도? 딱 네. 3년만 참고 한번 가져가 봐요. 그러면 수익으로 무조건 바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네. 주식은 싸게 사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맨날 이거를 뭐 주식을 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물릴 수도 있는 거,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위험한 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맞죠? 3년이든 4년이든 어쨌든 간에 손실이 많이 났다가 나중에 수익이 20% 30%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어갖고 과거 10년하고 지금의 10년은 굉장히 틀려요. 네. 그래서 이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미사일이라든지 뭐 장갑차라든지 아니면 뭐 K9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수출하는 뭐 유럽 쪽에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기는 걔네들은 이제 안 받아줄 것 같고 동남아 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만 팔아도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시 10만 원은 나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7만 원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3년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 더 그냥 차라리 어차피 물린 거 그냥 쭉 가져가다 보면 10만 원까지 가면 여기서 10만 원 가면 거의 100% 넘은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100%예요. 그렇죠? 네. 근데 7만 원에서 물리신 거는 10만 원 가면 그래서 43% 수익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보상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네. 너무 겁내지 말고 해서 지금 해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있다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지고 흔들린다 그래서 이거를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25,000원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해요. 그때 네. 25,000원대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샀어요. 아,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네. 네, 그래요. 일단 그때 샀었어야 감사해요. 되는데 샀으면 참 좋았을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산중공업이 13,150원에 13,150원에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가지고 있어도 될는지요? 비중은 20%고 가져가 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슬슬 빠질 자리를 보고 저점이 깨지면 그래서 손절 자리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저점이 지금 11,000원짜리인데요. 11,000원이 깨지면 10,000원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10,000원이 깨지면 8,000원 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이하는 시장이 하락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지만 아직 시장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두산중공업이 11,000원도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당장 그렇게 된다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빠지고 두산중공업이 11,000원이 깨지면 나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본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는 손절 대응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만약에 1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 근데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서부터 폭등이 나온다. 그럼 얘도 14,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거기서 팔아주세요. 어느 선에서 팔까요? 뭐라고요? 어느 선에서 팔면 됩니까? 어느 선에서 14,000원에서. 14,000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 이노텍 LG 이노텍 21만 원에 21만 원, 50%요. 비중 50%. 네. 시장이 폭등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는 너무 거예요. 고점에 사서요. 아니, 뭐 고점이가 아니고는 떠나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시장이 빠지면 네. 얘도 빠지겠죠? 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나요, 아침에? 네. 아침에 보셨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고 다우존스는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봤죠, 확인. 이상하게 안 가요, 그렇죠? 네네.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렇죠. 불안하면 빨리 파세요. 팔을까요? 네, 팔았다가 불안한 상태에서 주식을 가져가면 오히려 그 빠진 다음에서 팔지 말아야 될 때에서 손절이 나가게 되고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할 때는 주식을 지금은 잠깐 접었다가 네. 기다렸다가 차라리 얘가 더 빠지면은 상황 보고 사거나 아니면 시장이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쯤에 사는 게 나을까요?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수익이니까 지금 그냥 파세요, 그냥. 그냥 팔고. 팔고 미국 시장이 네. 또 폭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이 자 코스피가 3,150을 안착을 하면 그때에서 LG노텍 말고 LG그룹주에서 공략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하면 돼요. LG노텍이 폭등하면. 그러니까 LG이노텍이 좋기는 좋은데 얘가 폭등을 하면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나 아니면은 뭐 LG가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구매를 하라. 아니요, 지금 갈아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현금화로 안전하게 좀 피해 있어라. 네네. 그리고 그쵸? 피해 있다가 나중에 LG전자나 디스플레이로. 아니죠. 그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코스피가 3,150을 돌파를 하면 그리고 3,150. LG노텍이 폭등을 하면 그 다음에 쫓아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딱 뭐 미국 시장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빠지고 있는데 뭐 LG전자도 빠지고 있는데 네. 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주식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 네. 네이버. 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3만 5천 원이고요. 30%요. 33만 5천 원의 비중은 30%. 네네.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의 작전 타임에 네이버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지지난주에 한번 녹화 방송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이버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50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무슨 뭐 네이버 카페장이 가자 해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한번 띄어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돌파 매수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 그래서 500억 자산가 기준으로 1, 200억을 사겠다 그러면 네이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때 당시 녹화 방송 올려놨는데 어쨌든 그 가격에서 올라왔어요. 8%. 딱 사신 거 보니까 그쯤 가격에서 잘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얘도 빠지겠죠. 근데 시장이 버티면 얘도 버틸 거고 그래서 요거를 33만 원에 익절로 잡기에는 손실이 조금 나오니까 익절을 못 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5일선 이탈하는 자리 대략 한 35만 7천 원이 깨지면 비중을 3분의 1을 줄여주고 그 다음이 34만 원이 깨지면 나머지들을 많이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으로 보유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얘가 꺾이면 다른 애들은 다 죽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아, 얘가 살아 있어야 예를 들어 얘가 살아 있어야 섹터는 틀려요. 섹터는 틀리지만 이 톱텍이라는 종목이 올라가려면 네이버라도 살아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바닥주죠, 톱텍은. 그래서 바닥주를 준 건데 얘가 왜 올라가느냐? 아직 네이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삼성전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살아있는데 삼성전자 죽고 네이버 죽고 LG화학 죽고 삼성 S다이 죽으면 톱텍도 박살납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에요?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뭐 35만 원짜리, 35만 4천 원짜리 요 자리가 안 깨지면 지금도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다 매도하지 말고 일단은 보유로 갖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지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막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그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보유도 되고 불안하면 일부 먼저 미리 예상을 하고 챙길 수도 있는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갖고 있을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뭐 전량단 매도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하러 갖고 있어? 어차피 빠질 건데. 아, 그러면은 아까 저기 35만 7천 원 정도에 그렇죠. 일단 7천 원, 4천 원. 하고 3분의 1 덜고 네, 34만 원 내려가면이 그냥 많이 전량 덜고. 매도. 많이 던다는 얘기는 뭐 90%, 95%, 99% 팔란 얘기예요. 아, 네네네. 아셨죠? 아, 네. 네, 이해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중간시장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죠.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KH바텍 만나봤는데요. 현재 0.28% 오르면서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매수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폭 줄이면서 밀리고 있고요.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급은 개인만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2시에 뭐 셀트리온 이제 발표도 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유럽 시장은 전고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네들은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서 못 올라가면 슬슬 밀리면 우리나라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예요. 굉장히 애매한 자리고 이런 자리에서 선수들은요. 굳이 모험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대략 200일 정도 하거든요. 200일 맨날 주식할 겁니까? 장 빠질 때는 현금화도 하고 쉴 때도 있는 거고 애매할 때는 쉴 때도 있는 거죠. 벌 때 버는 거고 이상할 때에서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식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버지하고 가끔 날씨 추울 때는 안 가지만 봄이나 이렇게 가을 때에서 가는데 그 고기도 안 잡히는데 거기 열심히 그거 해봤자 그거 뭐 힘만 들어요. 딱 잡히는 그 시간대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잡히는 시간대에만 집중을 하면 되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 수익이 날 때에서만 집중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슬슬 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로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네? 그러면 현금화. 조금 손실 나는 거 뭐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종목들이 다 급등하거나 올라가거나 먹기 쉬운. 그러니까 먹기 쉬운 장이 뭐냐면 종목들이 신고가를 펼쳐진 다음에 종목들이 막 너도 나도 내가 먼저 갈 거야 하면서 막 20% 폭등하고 뒤에 있다가 얘도 20% 폭등하고 또 얘도 20% 폭등하고 얘는 5% 폭등하고 막 그러면서 막 따라가는 이런 장, 확산장이라 그러죠. 이런 장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주 그냥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30%, 40%대 다 박살 나는 겁니다. 막 삼성전자 막 하한가까지 아니고 한 10%, 20% 박살 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대형주도 막 20% 박살 나고, 그다음에 개별주도 한 30, 40% 박살 나고. 그러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아마 힘들어 죽겠지만 그때에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 벌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이게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인데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왔을 때도 돈 벌기 쉬운 거지 그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는요. 먹기도 힘들고 대응하기도 힘들고 물리면 더 힘들고 지금이 딱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 변곡점 거기에서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한 거는 아니에요. 지금 세아베스틸도 강하고요. 지금 종목들 보면 가는 애들은 또 가요. 세아베스틸도 강하고 뭐 톱텍도 빠지지도 않고 뭐 그 외에서도 움직이는 애들은 잘 움직이는데 시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선수들은 모험을 걸지 않는다.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설 명절 전까지는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일 때는 그냥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매매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냥 지금은 참여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후장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유튜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 매수 가격이 5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100%신데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게임즈들이 움직임이 좀 괜찮았으니까 매수 가격이 좀 더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50% 대응은 5만 600원 정도가 깨지면 차익 실현하세요. 절반은. 왜냐면 그 5만 600원이 깨지면 아마 다시 4만 9천 원 쪽이나 4만 8천 원짜리로 밀릴 겁니다.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그래서 50% 비중만 그렇게 하자. 나머지들은 이게 패턴이 아직 살아있어서 미국 시장 아직 안 빠지잖아요. 아직 미국 시장이 많이 또 올라가면 얘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희망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변곡점이라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의 풍산홀딩스. 풍산홀딩스. 자, 풍산과 풍사홀딩스 비슷하게, 왜냐면 지주사니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낙폭은 비슷한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낙폭을 좀 보고 고점에서 빠진 폭이 대략 23%, 풍산 고점에서 빠진 게 12%, 매수 가격이 25,300원, 25,300원이면은 최근에 공략하셨군요. 자, 일단 저점 라인이 하나 살아있는 게 24,000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깨면 안 되겠죠? 깨면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은 보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낙폭과되고 지지 라인이 이 앞에도 지금 25,000원 라인 하나가 있고 밑에 24,000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고 거래량들은 마른 거 보니까 죽일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다시 들어줄 겁니다. 다시 들어주면 28,000원쯤까지 정도만 욕심을 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보유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HFR이라는 종목 질문 주셨는데 요 41,000원에 이거 꽤 고쳐 41,000원에 비중은 30%, 마이너스 36% 정도. 뭐 장만 좋으면 뭐 마이너스 36%도 못 살릴 거는 아니죠. 근데 지금은 먹을 기회들이 다들 놓쳤기 때문에 30% 복구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작년 11월 달이나 아니면 작년 3월 달은 뭐 웬만한 종목 다 100% 올라간 종목이니까 그런 장이면은 뭐 30% 복구는 뭐 금방 하지만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이게 복구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36% 정도는. 근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 반등 나오면 한 요 정도 봅니다. 3만 원 정도 보는데 그럼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단계 더 추락을 했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미국 시장과 설날 연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손절은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보유고요. 전저점이 깨져도 함부로 추가 매수만 하지 마세요. 비중은 조금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전저점 깨지면. 한 10% 정도는 줄이실 필요는 있지만 밀렸다가 다시 움직이면 어쨌든 3만 원 반등 보고 대응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글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재수 없으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원래 자리로. 일단 전저점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의 흐름도 그렇고 딱히 별로 좋아 보이는 모양은 없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늦었다는 거 3만 원까지 반등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의 코리아센터. 얘도 좀 애매한데. 자, 매수 가격 8850에 32%. 8850.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되면은 8850 많이 반등 나와야 되네요.
8850이면 손실이 12%. 글쎄요. 일단은 전저점 라인이 7,100원인데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유는 됩니다. 깨지면 더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추락하면 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직 깨진 건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에 하나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서부터 3,150을 돌파를 하고 3,200을 가고 3,300을 신고점으로 간다. 그러면 9,000원을 가겠죠? 욕심내지 말고 거기서는 일단 매도 대응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어제에서도 참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와서 좀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애매해서 금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부의 매매적인 대응을 꼭 하시면서 미국 시장 보면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자,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불안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정재훈 전문가, 하채기 전문가와 함께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